안녕하십니까. 베리타스 코리아의 안형진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내용은 통합 분석을 통한 최적화된 인프라 운영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IT 운영관리 도전 과제는 이 상당히 복잡한 환경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온프라미스 같은 경우는 다양한 워크로드들이 동작을 하고 있고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다양한 워크로드들이 동작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각종 서비스 및 데이터에 대한 저장들이 다양한 위치에서 저장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점점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요. 데이터가 이제 2025년까지 약 175제타바이트까지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제 스토리지들이 이기종 벤더의 스토리지들을 많이 도입하시고 운영하시고 관리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이제 백업 솔루션 입장에서 보셨을 때도 예전에는 단일 백업 솔루션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보호하셨다면 요즘엔 다양한 클라우드라던가 가상화 전용 백업, 특정 데이터베이스 전용 백업을 이용하시다 보니까 이기종 백업의 솔루션들을 많이 도입해서 운영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가상머신, VM들이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스토리지는 점점 증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백업 관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현재 오늘날 IT 운영 관리의 도전 과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보시는 화면과 같이 실제 IT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현재 이기종 벤더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하고 계시고 이기종 벤더의 스토리지라던가 백업 솔루션을 다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그 IT 운영 관리자 입장에서 보시게 되면 항상 고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 IT 인프라를 최적화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점점 이제 랜섬웨어라던가 각종 재해 상황을 대비해서 어떻게 하면 IT 인프라에 대한 리스크를 감소할 수 있을까? 그리고 늘 고민하는 그 IT 운영 비용에 대한 절감 방안, 무엇이 있을까? 이런 세 가지 정도를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어떻게 하셨는지 보게 되면 이렇게 각 IT 담당자들이 각 솔루션 벤더에서 제공해주는 관리 툴을 통해서 정보들을 파악하고 그 내용들을 엑셀,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이 엑셀을 통해서 정보들을 다 기입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IT 담당자분들에 대한 그 본인만의 노하우, 그 노하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최적화하고 리스크를 줄이고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을까를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 트렌드에는 ITOA라고 해서 이 IT 오퍼레이션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새로운 마켓 트렌드가 나타나게 됐는데요. 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고질적인 이 IT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ITOA 시장이 2017년보다 2025년 거의 매년 연평균 성장률이 거의 39%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제 금액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 557억 달러 정도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IT 운영을 할 때 많이 복잡해지고 최적화된 운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분석들을 지금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향후에도 더 많이 투자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IDC 조사 결과에서도 똑같이 이런 설문조사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 그동안 IT 관리자분들이 수동으로 하고 계시던 이 ITOA 영역을 어떻게 하면 되게 자동화하고 더 고도화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저희 앱타라고 하는 솔루션들을 많이 도입하게 되는데요. 저희 앱타라고 하는 이 솔루션은 실제 저희 베르타스가 인수한 지는 이제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이 앱타 자체로 이 회사는 26년 된 회사였고요. 26년 전에 최초에 생성이 되고 한 9년 동안은 IT 전문가들, 실제 IT를 운영하는 전문가분들이 컨설팅을 하는 컨설팅 서비스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백업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스토리지를 더 잘 관리할 수 있고 클라우드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컨설턴트들에 대한 노하우가 이 앱타라고 하는 제품에 녹아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앱타 IT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이 제품은 이제 17년 된 제품이고요. 실제 애니백업, 애니클라우드, 그 다음에 애니스토리지를 지원하는 통합 IT 분석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앱타라고 하는 이 제품 자체는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이제 ITOA라는 그 컨셉에서 동일하게 준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대신 앱타라고 하는 제품 자체가 자동화 시켜준다는 컨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사람이 그 벤더에서 제공해주는 관리 콘솔에 직접 접근해서 수동으로 파악하고 했던 그 작업들을 이 앱타라고 하는 그 콜렉터 서버가 그 IT 자산에 그 접근을 해갖고 실제 정보들을 주기적으로 수집을 합니다. 뭐 1시간에 한 번은 수집한다거나 아니면 뭐 하루에 한 번 수집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주기적인 세팅을 통해 갖고 주기적인 IT 자산에 접속해서 메타 정보들을 계속 수집을 하는 거고요. 그 수집된 데이터들을 저희가 아까도 설명드렸을 때 엑셀에 저장한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저희만의 데이터베이스 안으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단순하게 저장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컨설팅 서비스를 하면서 갖고 있었던 그 노하우들이 이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장된 데이터가 자동으로 각 다른 연결 정보와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이 결과가 돌출될 수 있도록 DB 모델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난 뒤에 사용자들은 뭔가 이 IT 관리자분들은 필요한 정보들을 클릭 하나만 하더라도 현재 IT 인프라 운영을 손쉽게 파악하시고 분석해서 보시는 결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고객분들이 운영하시는 비즈니스를 나는 뭐 계열사별 서비스를 운영한다. 아니면 나는 특정 서비스별로 서비스 운영을 한다. 아니면 특정 업무별로 뭐 부서별로 운영을 한다. 이런 거에 맞춰서 각 필요한 대시보드들을 만들어서 구현이 가능하고요. 실질적으로 이 고객들이 원하는 효율적인 IT 운영 관리를 위한 저희가 통찰력을 제공해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IT 인프라를 최적화, 효율화돼서 운영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지 이런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결과를 돌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IT 자산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데이터 콜렉터라고 하는 저희 서버가 한 대 필요합니다. 이 데이터 콜렉터라고 하는 이 서버는 실제 고객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IT 인프라스트럭처에 접근을 해서 저희가 필요한 정보들을, 메타 정보들을 주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데요. 이 수집할 수 있는 영역은 뭐 다양한 클라우드, 그 다음에 다양한 백업 솔루션,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스토리지, OS, 아니면 가상 환경, 그 다음에 뭐 샌드위치까지도 저희가 다양하게 접근해 갖고 주기적으로 수집을 하고 있고 하나의 대시보드 포탈에서 모든 데이터를 모아서 하나의 대시보드 포탈에서 중앙 집중화된 통합 분석을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고객사의 데이터 센터가 한 개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뭐 전국적으로 뭐 서울, 대구, 대전, 부산 뭐 이렇게 각 지역별로 있다거나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뭐 서울, 미국 뭐 다양한 나라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시면 이 데이터 콜렉터 서버만 각 지역 데이터 센터에 설치해 주시고 나면 하나의 대시보드 포탈에서 전 세계에 있는 IT 인프라 운영을 통합해서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이 앱타의 관리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크게 앱타는 4가지 메뉴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인벤토리고요. 두 번째 리포트, 세 번째 알림, 네 번째가 전체적인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메뉴를 제공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인벤토리 화면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 리소스별로
실제 저희가 수집된 내용들이 어떤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수집을 했는지, 어떤 가상화 장비에서 수집을 했는지, 아니면 특정 스토리지, 백업 뭐 이런 영역에서 수집한 거를 리소스별로 저희가 모아서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고객께서 운영하시는 게 데이터 센터가 여러 군데면 이 지역별, 위치별로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서비스별로 보고 싶다고 하면 계열사별, 부서별로 그룹핑 하셔서 보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고객사에서 뭐 백업 솔루션 하나만 운영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뭐 이기종 백업, 뭐 기본적인 온프라미스 환경은 베르타스의 뭐 넷 백업을 쓰고 있고, 뭐 가상화 환경은 특정 다른 백업 솔루션을 이용하고 계신다. 아니면 특정 DB는 다른 백업을 이용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이 백업 서버, 이 백업 서버라고 하는 백업 서버라고 하는 이 영역을 클릭만 하셨을 뿐인데 전체 백업 솔루션에 대한 백업에 대한 성공, 경고, 실패를 다 통합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백업에 대한 작업 유형들이 어떤 뭐 EMC 백업이 몇 번 중에 몇 개가 진행하고 있고, 뭐 베르타스의 넷 백업이 몇 개의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었고, 이런 것들을 대해서 통합해서 보실 수 있게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가상화 환경에서도 똑같습니다. 지금 백업도 통합해서 봤듯이 가상화 환경도 뭐 VMware를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하이퍼V를 쓰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가상화 환경을 쓰고 계시다고 하면 통합해서 보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 VMware의 첫 번째 데이터 스토어, 데이터 스토어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LUN과 그 다음에 거기에 연결되는 어레이들, 최초에 어떤 스토리지 어레이에서 LUN을 몇 개를 만들었고 그 만드는 LUN이 어떠한 데이터 스토어에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데이터 스토어가 어떤 가상 머신, 어떤 하이퍼바이저 서버에 연결되어 있고 실제 그 VM들, 가상 머신들 몇 개 할당이 되어 있는지 실제 밑단에서 밑단까지 엔드투엔드로 실제 스토리지 어레이에서 가상 머신까지에 대한 이 상관관계 분석이 가능한 거고요. 가상화뿐 아니라 실제 호스트 환경, 물리적인 서버와 그 다음에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스토리지가 두 개가 있고 뭐 센스위치를 뭐 두 군데가 연결되어 있다 라고 하면 이렇게 각 호스트 장비와 연결되어 있는 토폴로지 뷰를 한눈에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구성하기 위해서 뭔가 IT 담당자가 뭐 센스위치 정보를 수집해다가 호스트와 매핑해주고 실제 센스토리지 어레이랑 매핑해주는 이런 뭔가 매뉴얼한 작업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오직 저희는 이 메타 정보, 호스트의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해오고 스토리지 어레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오고 센스위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오고 가상화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오고 있으면 이러한 화면들이 그냥 마우스 클릭 하나만으로 다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상관관계 분석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게 이제 애니스토리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스토리지에 대해서도 통합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특정 벤더의 특정 타입의 스토리지를 각자 따로따로 관리를 하셨다면 이 앱타를 이용하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고객사에 있는 그냥 타입별로 우리 센스토리지는 전체 중에 얼마를 현재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 스토리지도 전체 중에 얼마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나스도 전체 중에 얼마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통합해서 묶어서 보실 수가 있고요. 필요하시면 각 벤더별로 이렇게 묶어서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실제 델 EMC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토리지에 뭐 피지컬 용량이 실제 얼마고 그거를 레이드를 묶어서 유저블 한 용량으로 얼마를 만들었고 실제 데이터가 스토리지 LUN을 만들어서 할당한 용량은 얼마고 얼만큼 할당 안 하고 대기하고 있는 용량이 얼마나 되고 있고 이 스토리지도 이 계층별로 나눈다라는 거죠. 고가의 스토리지부터 저가의 스토리지까지 티어 1, 티어 2, 티어 3 스토리지 타입을 다 나눠서 각 스토리지별로도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는지도 이런 식으로 다 통합해서 분석해서 보여드릴 수 있게 저희가 통합 모니터링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시는 메뉴는 이제 리포트 영역인데요. 사실 이 리포트들을 저희가 하나씩 다 꺼내놓고 설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는 저희 빌트인 레포트가 320개 정도 지금 현재 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건 버전이 올라가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더 리포트는 추가되고 있는 거고요. 현재까지 나온 버전이 10.5 버전이고 현재까지는 320개 정도가 빌트인 리포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 벤더를 위한 전용 리포트들도 있고요. 아니면 통합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뭐 스토리지 분석 아니면은 뭐 클라우드 분석 아니면 백업 분석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리포트를 이용해서 고객분들이 원하는 대시보드를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이 대시보드인데요. 알고 보면 이 대시보드는 6개에 대한 리포트가 하나로 그냥 묶여 있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담당자가 나는 C레벨이야, 나는 팀장급이야, 아니면 나는 실무를 진행하고 있는 오퍼레이팅 담당자야. 각 역할별로 보고자 하는 리포트, 이 대시보드 화면들이 다 틀릴 수 있는데요. 그거를 저희가 제공해드린 320개 리포트들 중에서 마우스 드래그를 해갖고 이 대시보드 안으로 다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퍼레이팅 담당자는 13579의 레포트가 필요해. 그래갖고 이거와 요거만 필요해. 그러면 요거에 대한 리포트들만 마우스 드래그해서 대시보드를 만드시면 향후에 오퍼레이팅 담당자가 앱타에 로그인 하게 되면 이 오퍼레이팅 담당자를 위한 대시보드만 딱 뜨게 되는 거고요. 아니면 C레벨이 원하면 C레벨 전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운영 현황 이런 리포트가 대시보드 현황판에 뜰 수 있도록 제작이 손쉽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제공드리고 있는 리포트나 아니면 이 대시보드 화면을 주기적으로 이메일 발송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제공하고 있는 이 대시보드 화면에서 작업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이메일 버튼이 있고 이 이메일 버튼을 클릭하시고 나면 뭐 어떤 사용자한테 이걸 주기적으로 발송할 건지에 대한 메일 주소를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목은 어떠한 내용을 넣으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 백업 성공 실패 현황 매일같이 이걸 발송하겠다라고 해놓으시면 이렇게 어떠한 형태의 메일로 보낼 거냐, HTML로 보낼 거냐, 아니면 CSV 형태로 보낼 거냐, 아니면 PDF 형태로 보낼 거냐 이걸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주기적으로 발송하는 것도 나는 매일 보내겠다, 매주 보내겠다, 매월 보내겠다 이런 세팅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별도로 뭐 매번 이런 리포트를 만들기 위해서 메일로 발송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서 바로 세팅을 하시고 주기적으로 이메일 발송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이제 IT 인프라를 운영하시다 보면 이제 알림 기능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임계치 값이 도달했을 때 뭔가 나한테 알림을 주면 좋을 것 같은 뭐 이메일로 알림을 주든 아니면 뭐 SNMP를 연동해 갖고 뭐 SMS 문자로 보내주든 이런 각종 알림 기능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들을 갖고 계시는데요. 앱타도 그런 기능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백업, 내 백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내 백업의 저장소, 이 풀 저장소 용량이 뭐 예를 들어 뭐 70%, 80% 찰 때마다 뭔가 나한테 얼랏을 주고 싶어 라고 하시면 이렇게 디스크 풀에 대해서 세팅을 하시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70% 이상이 넘어가면 경고 메시지를 주고 뭐 90% 이상이 넘어가면 약 심각도에 대한 얼랏을 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고 같은 경우는 뭐 이메일로 얼랏을 보내는 거고 뭐 심각한 경우는 뭐 SNMP를 이용해 갖고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게끔도 구성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제 IT 인프라 운영하시면서 필요하신 정보들을 언제든지 얼락 기능들을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관리 쪽 화면이고요. 저희가 제공하는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보면 호환성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스토리지부터 그 다음에 백업,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장치, 가상화, 뭐 클라우드 이 다양한 영역에 대한 정보들을 이 관리 쪽에서 선택해서 정보를 수집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호스트 정보들도 저희가 수집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호스트에 접근돼서 실제 어떠한 뭐
HBA 정보라던가 볼륨 매니저 정보라던가 CPU, 메모리, 뭐 네트워크 이쪽 관련된 정보들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수집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이외에도 익스체인지 서버라던가 SQL 서버, 오라클, 뭐 파일 애널리틱스까지 각종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분석까지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환경 고객분들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많이 검토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인프라 애저 서비스를 운영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온프라미스 형태가 아니라 각 뭐 그룹사가 각 계열사별로 운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호스팅 업체가 여러 개의 고객사를 운영하는 이런 멀티 테너시 형태의 요구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앱타도 기본적으로 설계된 게 멀티 테너시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앱타에 접근하고 수 있는 사용자들과 관리자들을 별도로 지정을 해갖고 보시다시피 기본적으로 IT 관리자라고 해서 전체 앱타를 통으로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관리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열사별 뭐 만약에 멀티 테너시를 운영하신다 그러면 각 계열사별 담당자들은 최종 사용자로 세팅을 하시고 운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저희는 이런 식으로 멀티 테너시 세팅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로 보이는 IT 관리자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전체 앱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들을 다 체크박스를 통해서 권한을 할당해 드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특정 계열사 같은 경우 첫 번째 계열사 같은 경우는 리포트도 보고 인벤토리도 보고 알림도 쓸 수 있게끔 권한을 할당해 주고 두 번째 고객사 같은 경우는 뭐 리포트랑 인벤토리만 접근해서 볼 수 있고 세 번째 고객사 같은 경우는 오직 그냥 리포트만 보일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쪼개서 멀티 테너시 형태로 다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리포트 항목을 설명을 드릴 때 약 320개 정도의 현재 리포트가 나온다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제공하는 레포트를 고객분들이 보시고 입맛에 약간 안 맞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테이블표로 10가지의 컬럼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뭐 9가지 칼럼은 필요하고 1가지 칼럼은 뭐 필요 없거나 아니면 다른 새로운 항목의 칼럼을 넣고 싶어 라고 하면 이런 동적 템플릿 같은 경우는 사용자 정의 버튼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실제 이런 식으로 리포트가 나온다라는 거죠. 실제 이 리포트에 추가할 수 있는 컬럼과 제거할 수 있는 컬럼 항목들이 나오기 때문에 마우스로 클릭해서 나는 10개 중에 9개는 그대로 두고 1개에 대해서는 빼고 또 다른 항목을 추가하고 이런 거를 마우스로 그 리포트 편집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이것뿐 아니라 저희 그 모든 데이터 저희가 수집했던 모든 메타 정보는 저희 자체 데이터베이스 안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요. SQL 쿼리문을 통해서도 새로운 레포트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SQL 템플릿 디자이너를 통해 갖고 SQL 쿼리문 지금 보시는 이 3줄의 쿼리문으로도 지금 현재 IT 인프라 운영에 대한 리포트를 제작할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을 그대로 만드는 레포트가 바로 요겁니다. 이렇게 실제 서버 아이디라던가 서버명, 가상 머신 이름, 위치, IP 주소 뭐 이런 정보들을 저희가 하나의 레포트로 갖고 왔고요. 만약에 이걸 멀티 테너시 형태나 뭐 다양한 형태로 이제 리포트를 운영하실 때 이 리포트는 어떠한 담당자를 위해서 만들었고 그 담당자 연락처는 뭐고 할 수 있는 이런 헤더 정보도 넣으실 수가 있고 이건 어떠한 계열사를 위해서 만든 리포트다라고 하는 푸터, 회사명 정보도 이렇게 넣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제공해드린 이런 리포트, 테이블 형태보다도 나는 뭔가 시각화된 리포트를 좀 필요로 하신다라고 하면 바로 이 리포트 상태를 갖고 테이블 형태가 아니라 나는 막대형 차트, 아니면 선형 차트, 도넛 차트 시각화할 수 있는 모든 리포트들을 선택하셔서 새롭게 만드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손쉽게 이런 다양한 분석 리포트들을 직접 제작하셔서 운영하실 수 있는 게 또 이 앱타만의 가장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제공하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리포트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저희가 오픈된 사이트가 있고요. 여기는 실제 저희가 베르타스에서 제작된 빌트인 레포트가 아닌
실제 저희 제품을 도입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분들이 만들어 놓은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이 만들어서 쓰시다가 나 이 리포트는 괜찮아 그래서 오픈소스 같이 이렇게 공유해 놓는 사이트고요. 여기에서 필요한 리포트를 보시고 나 이러이러한 리포트가 우리 환경이랑 좀 필요한 리포트들이야 라고 하시면 이 리포트를 가져다가 그대로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쓰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리포트를 보시면서 여기 3개까지는 괜찮은데 나는 요 1개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을 좀 더 넣고 싶어. 그럼 궁금하시면 여기 SQL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어떠한 SQL 쿼리문을 통해서 이 리포트가 제작됐는지 보실 수가 있고, 이 쿼리문을 수정하셔서 고객님들 입맛에 맞게 이 리포트 제작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제가 올라온 걸 한번 봤을 때도 한 300개 넘게 거의 300~400개 정도 된 리포트가 있는 걸로 확인을 했고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 고객분들이 올리시면 더 많은 양의 리포트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러면서 일단 실제 어떻게 그럼 앱타를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몇 가지 이제 활용 사례로 좀 넣었고요. 그래서 이 앱타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 상당히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작해서 제공하는 리포트 320개가 있고, 거기에 또 리포트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해주는 300~400개 리포트가 있다 보니까 이런 리포트만으로도 고객분들이 보여드릴 수 있는 가치들은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앱타라고 하는 제품은 일단 크게 라이센스가 2가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프로텍션 스윗이라고 해서 이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백업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그쪽 영역에 대한 라이센스와 그 다음에 스토리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스토리지 매니지먼트 스윗, 그래서 이런 2개의 라이센스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프로텍션 스윗을 구매했을 때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저희가 제공해주는 위험 요소 대시보드라고 하는 리포트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IT 인프라를 저희가 계속 주기적으로 수집하고 분석을 하면서 이런 팩터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위험 요소 완화 분석이라고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앱타가 그동안 IT 컨설팅 노하우를 갖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어, 이런 거는 리스크가 있어 라고 판단되는 항목들을 넣었던 거고요. 이런 항목들을 갖고 계속 분석을 합니다. 이런 분석을 한 상태를 계속 추세를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도대체 9월 8일, 그 다음에 10월 9일, 12월 9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날짜에 맞게 기간이 될 때마다 이 트렌드에 맞게 위험 요소에 대해서 얼마나 떠안고 운영을 하고 있었는지 추세를 보실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 이 그래프를 클릭하게 되면 그럼 어떠한 항목들이 나오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개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 그래프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최근 백업이 없는 원본이라는 리포트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백업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백업을 운영을 하실 때 어떻게 운영하시냐면 백업이 뭐 100대 중에 뭐 99대는 성공했고 한 대가 실패했어. 이 딱 매일같이 그렇게 리포팅을 보고 모니터링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보시게 되면 실제 99개에 성공한 거는 중요치 않습니다. 한 개의 실패했던 영역이 무엇이고 그 실패했던 항목을 다시 성공시키는 이 작업 과정만 하시게 되는데요. 이 앱타의 리스크 완화 분석 쪽 대시보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지난 48시간 동안 백업 잡이 한 번도 돈 적이 없는 거죠. 지난 48시간 성공한 백업이 없다, 아니면 백업이 돈 적이 없다, 아니면 백업이 실패하고 나서 성공한 백업이 48시간 동안 없다, 이런 걸로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백업본이 없다라는 건 48시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고객사가 나는 오늘 뭐 우리 회사가 뭐 안타깝게도 랜섬웨어에 다 걸렸다 그랬을 때, 그럼 내가 어저께 데이터로 복원할 수 있는, 어저께 백업 데이터로 복원할 수 있는 서버들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 사실 판단하기 많이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이 최근 백업이 없는 원본 리포트를 보게 되면 지난 48시간 동안 백업을 못 받았던, 실패했던 이런 대상들을 파악하고 관리를 따로 하실 수 있게 저희가 가시성,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리포트를 또 한번 볼까요? 이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또 원본이 연속적으로 실패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또 뽑아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난 14일 동안 이 백업 잡들이 돌았는데 이 세일즈 DB에 대해서 각 영역별로 저희가 백업을 받아라라고 정책을 세워두고 시행을 했던 결과인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해당 서버의 백업 원본 위치들에 대해서는 지난 14일 동안 백업이 실패가 났다. 실패가 나서 오늘도 없고 어제도 없고 3일차 상태도 계속 백업이 없는 노 백업 상태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까 같이 또 재난 상황이 발생됐을 때 해당 서버 같은 경우는 RPO 관점, 복원해서 돌아올 수 있는 그 시점이 최소 지난 14일 이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데이터베이스, 세일즈 DB면 누가 봐도 또 중요한 DB잖아요. 이 세일즈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가 2주 전 상태로 돌아온다 그러면 상당히 회사의 그 크리티컬한 이슈가 될 건데요. 이렇게 백업이 계속 실패가 나고 있다 그러면 뭔가 다른 방안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든 빠르게 백업을 성공하던가 아니면 이 백업을 뭔가 대체할 수 있는 뭐 카피를 떠난다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조치를 할 수 있을 텐데 평상시에 이런 걸 잘 못다 보니까 100대 중에 99대 성공하고 한 대가 연속적으로 계속 실패하면 오늘도 한 대, 어제도 한 대, 그냥 우리는 99%의 백업 성공률을 보입니다 라고만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또 얘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RPO 관점에서 지난 2주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또 이런 리포트도 보실 수가 있어요. 백업을 성공적으로 잘 받았고요. 풀 백업을 받았는데 풀 백업을 받았는데 용량은 4KB로 저희가 백업을 받았다라는 거죠. 해당 서버가 왜 4KB 풀 백업을 받았는데 용량이 4KB밖에 안 될까라는 의문심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백업은 성공했기 때문에 아까 모니터링 방식대로 우린 100대 중에 99대는 성공적으로 백업 받았고 한 대만 실패했으면 한 대만 다시 성공을 하기 위해서 트라이를 할 텐데 만약 이 리포트를 보게 되면 성공인데도 4KB면 의심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 이 서버 운영하고 있는 서버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야겠죠. 찾아가갖고 여태까지 풀백업을 받을 때 우리가 뭐 한 기본적으로 뭐 한 10기가 20기가 정도의 대략 용량을 백업 받았었는데 요즘 들어 최근 들어 보니까 용량이 4KB밖에 우리가 백업을 못 받고 있어. 뭐 예전에 네가 백업 받으라고 했을 때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 백업 받으라고 했는데 이 경로가 혹시 바뀌었니? 라고 물어보게 되면 실제 이 해당 서버를 운영하고 있는 담당자가 어제 뭐 서비스 관련해 갖고 드라이브 레터를 D 드라이브에서 뭐 F 드라이브로 바꿨어. Z 드라이브로 바꿨어. 그럼 백업 위치를 이거를 다시 바꿔줘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다시 백업 담당자는 해당 서버의 백업 위치를 D 드라이브에서 뭐 F 드라이브나 Z 드라이브로 다시 설정을 다시 바꿀 거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백업을 돌리면 정상적으로 원래 백업 받던 10기가, 20기가에 대한 용량으로 백업을 받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안정적으로 이제 백업을 운영하실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언제든지 재해 상황이 돌아오면 다시 복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리포트가 없다고 하면 고객분들은 그냥 성공했으니까 계속 4KB만 백업 받은 채로 쭉 1년이고 2년이고 갈 거라는 거죠. 재해 상황이 발생하는 그날까지. 근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찾아주고 미리 리스크를 예측해주고 리포트를 제공해주다 보면 효율적으로 더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스토리지 쪽 관련된 부분입니다. 스토리지도 똑같이 아까 그 백업 리스크랑 거의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저장소를 최적화해서 운영할 수 있는 팩터들이 저희가 또 존재하고 있고요. 이것도 똑같이 해당 팩터들을 갖고 매일같이 얼마만큼 추세로 운영되어지고 있었는지, 얼마나 우리 IT 인프라를 최적화해서 운영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추세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저장소, 스토리지 저장소에도 이렇게 스토리지를 실제 얼마나 회수할 수 있고 얼마나 회수할 수 없는지에 대한 정보도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토리지에 대한 최적화, 티어 1 스토리지부터 티어 2, 티어 3까지 우리 고가의 스토리지부터 저가의 스토리지까지 얼마나 최적화해서 운영할 수 있고 실제 얼마의 비용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리포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 이제 그 저장소 최적화 분석에 대한 리포트를 이제 요 버튼을 누르면 크게 확대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크게 확대가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뭐 각종 팩터들이 다 존재하고 있고 할당되지 않은 LUN, 그리고 실제 LUN은 만들고 그렇지만 사용되지 않은, 실제 해당 호스트 정보에 다 할당을 해놨는데 사용되지 않거나 검색되지 않는 LUN이라던가 아니면 전원이 꺼진 VM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팩터들을 갖고 스토리지를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저희는 제시하고 있는데요. 누구나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이 전원이 꺼진 VM에 대해서 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원이 꺼진 VM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서비스를 하진 않지만 이 스토리지, 디스크 저장 장치로서는 할당해서 지금 계속 쓰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고가의 스토리지든 저가의 스토리지든 지금 계속 인프라를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이거를 저희가 리포트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지금 전체 하이퍼바이저 서버가 10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전원이 꺼진 VM, 이 VMDK 파일들이 총 이만큼 11.18테라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 이거를 비용으로 환산했더니 2,200만 원 정도가 그냥 쓰지도 않는데 저장해서 있더라. 그럼 이게 정말 필요해서 저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워도 되는 건데 아무도 이걸 관리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저장하고 있는 건지를 또 보고자 한다고 하면 상세 리스트를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다시피 2021년 지금 2월 달이죠. 근데 2011년 2월 24일, 정확히 약 10년 전에 이런 가상머신 VM이 생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다가 꺼진 거죠. 그러고부터 10년 동안 이 파워오프 돼갖고 쓰고 있는 이 용량들, 이 비용들을 딱 누가 봐도 지금은 이 담당자를 찾아가서 필요 없냐, 지워도 되냐, 그럼 거의 대부분 이제 지워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실 거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 담당자는 이제 찾기도 힘들 수도 있어요. 벌써 10년 전에 꺼진 거기 때문에 10년 전에 해당 서비스를 중지하고 그 담당자는 전배를 했거나 다른 부서로 넘어갔거나 아니면 퇴사를 했거나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러한 데이터들을 대부분 갖고 있는 게 대부분 가상머신에 대한 뭐 마이그레이션 아니면 업그레이드 작업, 뭐 다양한 IT 인프라 작업을 하기 전에 백업용으로 사실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이관이 됐다면 이 데이터, 이 가상머신 VMDK 파일들은 실제 삭제해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혹시 모를까 한 달, 두 달, 또 필요하면 이 예전 가상머신에 있는 데이터를 추출해서 새로운 인프라 쪽으로 뭐 머지를 시켜야 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한 3달 정도는 보통 갖고 가시다가 그 뒤로 이제 삭제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렇게 지금 무분별하게 가상머신이 생성되고 있고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그때그때 맞춰서 지우기는 마치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리포트를 주기적으로 보다 보면 우리의 그 스토리지에 불필요한 가상머신들이 지금 많이 저장되어 운영되고 있구나, 이런 2,2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구나를 찾아서 제거를 하게 되면 그만큼 스토리지 비용이 세이빙하는 거고요. 신규 스토리지를 구매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또한 이런 저희 스토리지 사용량을 저희가 분석을 또 해서 스토리지 증설 계획을 미리 예측해 드릴 수가 있어요. 얼마나 지금 사용하고 있고 얼마나 여유 용량이 남았는지를 주기적으로 수집을 하고 있다가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스토리지를 증설한다 라고 하면 과거 1년치 스토리지 쌓여있는 사용량을 분석을 통해서 내년 1년 안에 스토리지가 늘어날 그것들을 이제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첫 번째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2020년 1월 25일이면 스토리지가 풀 찰 것 같다, 미리 예측해 주는 거죠. 미리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금 데이터가 늘어나다 보니까 언제쯤 스토리지 풀 찰 것 같으니 그 전에 미리 스토리지 증설 계획을 세우고 스토리지를 증설해라 라고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용량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지난 1년 동안 지금 보시는 스토리지가 지금 사용률이 거의 88%예요. 88.32%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두 번째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용량이 1년 동안 한 번도 쌓인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도 데이터 안 쌓일 가능성이 크니 내년에는 증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약 3년 정도 더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이 스토리지가 94.78%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 94.78%이지만 데이터 늘어나는 용량은 되게 미비하다는 거죠. 매달 한 10기가 아니면 100메가 정도만 늘다 보니까 실제 스토리지 공간을 최소 3년 정도는 더 쓸 수 있다. 무리하게 미리 스토리지를 미리 사서 돈을 낭비하는 것보다도 한 3년 동안 돈을 더 갖고 있다가 3년 뒤에 스토리지를 더 저가에 더 대용량의 스토리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비용 세이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스토리지 용량 계획에 관련된 포캐스팅 리포팅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스토리지뿐 아니라 각 호스트에 저희가 스토리지를 만들어 갖고 호스트에 연결해 갖고 그 호스트에 늘어나는 양들에 대해서도 미리 추이를 분석하고 언제쯤 풀찰 것 같은지 이런 것들도 예상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갖고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이슈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온프라미스를 운영하고 계시다가 나는 AWS로 넘어갈 거야. 나는 애저로 넘어갈 거야. 하실 때도 이렇게 실제 스토리지, 실제 운영하고 있는 가상 머신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클라우드로 넘어갔을 때 어떠한 비용들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얼마나 세이빙 되는지에 대해서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제가 이 세일즈 DB 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세일즈 DB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실제 4코어에 평균 9% 정도 CPU를 사용하고 있고 최대 많이 쓰면 15% 정도를 쓰고 있는데 약 8기가 정도로 구성된 메모리라고 하는데 메모리도 평균 사용량은 2기가밖에 안 되고 최대 메모리 많이 써봤자 34%밖에 안 쓰더라 라는 거를 파악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 구성된 걸 그대로 AWS로 넘어간다고 하면 이 시스템은 M4X 라지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고 이게 월 비용이 $136다. 예,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앱타를 통해서 분석해 본 결과 그렇게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제안드리는 레커멘드 해드리는 AWS 넘어갈 때의 가상 머신 스펙은 T3 미디움이면 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사용 비용이 $28.36로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세이빙하는 것 비용은 월 $108 정도가 비용이 절감이 될 것 같고 퍼센티지로는 약 79%가 절감이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과거에 운영되고 있던 이 서버들 사용량을 분석해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넘어갈 때 어떠한 비용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예측해주는 이런 리포트들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근거에 맞춰서 각 CPU에 대한 스파크라인 그리고 메모리에 대한 스파크라인을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실제 얼마나 이렇게 썼었는지에 대한 근거치가 다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 이제 차지백 쪽, 이 IT 애저 서비스를 운영하시면서 IT 운영한 서비스 비용에 따른 비용을 차징할 수 있는 그런 저희 미터링 기능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업 서버와 스토리지에 대한 이 사용량에 대한 미터링을 저희가 설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앱타에서 비즈니스별로 그룹핑을 하는 거죠. 비즈니스별로 그룹핑을 해놓고 이거에 맞춰 빌링 시스템에 연동을 하셔서 월과금을 하든 분기과금을 하든 아니면 연과금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연과금을 하시는 고객분들은 이 실제 과금한다기보다는 예산용으로 많이 쓰십니다. 실제 고객분들이 얼마나 1년 동안 썼고 그걸 비용으로 환산해서 내년도에 예산은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근거치로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스토리지 영역에 대해서도 각 계열사별 스토리지 사용 비용, 그 다음에 아니면 부서별로 사용 비용, 센터별로 사용 비용을 이렇게 다 별도로 분리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각 스토리지에 사용된 항목들을 크게 클릭하게 되면 실제 특정 계열사가 티어1 스토리지를 어떠한 서버에 연결돼서 어떠한 서비스에 할당해서 용량을 얼마만큼 쓰고 있고 단가는 얼마고 이런 상세 항목까지도 클릭하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스토리지뿐 아니라 백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서버들에 대해서 백업 비용만큼에 대한 과금도 하실 수 있고 이거를 테이프로 소산을 하신다. 그럼 테이프 미디어에 대한 비용도 과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스토리지처럼 항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도대체 어떠한 항목들이 백업 용량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몇 번을 보관하고 있고 몇 년을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들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백업 과금이라던가 아니면 스토리지 사용 과금으로 저희 앱타 제품을 많이 이용하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저희 앱타라고 하는 제품은
이 복잡한 IT 환경에 대해서 이 IT 자원들을 다 통합해서 분석해주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 가시성 확보를 통해 갖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백업 운영을 하셔서 이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각종 대시보드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지백 기능을 이용해서 실제 IT 사용한 비용만큼을 측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과금하고 아니면 비용을 세이빙하고 아니면 청구하고 예산을 잡을 수 있는 이런 차지백 기능들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공드리는 다양한 분석 리포트 320개뿐 아니라 이거를 갖고 다시 수제작해서 만드실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리포트 제작 툴을 같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원하시면 이 다양한 리포트를 만드셔서 운영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상으로 발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